자, 전해드린 것처럼 트럼프 행정부의 2인자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이 오늘 방한을 합니다. 북한 소식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정봉 한중대 석좌 교수 그리고 유영원 조선일보 군사 전문 기자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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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김 교수님, 오늘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그 가장 최고위층, 최고 높은 사람이 이제 온다고 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 펜스 부통령이. 네. 그 의미 그리고 우리나라에 와서 북한을 향해 던질 메시지 뭐가 될까 좀 전망을 해주십시오. 일단 그 미중 정상회담에서 어떤 게 논의됐는지 얘기를 할 겁니다. 네. 그러고 나서 최근에 그 시진핑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하고 또 통화 내용을 했지 않습니까? 통화 내용을 설명을 하면서 앞으로 미국이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떤 조치를 할 것이다라는 부분을 설명할 것인데 현재 칼빈 스노우와 칼빈 호수를 비롯해서 이제 3개 항모 전단이 현재 한반도 인근 지역에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의미가 뭐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을 통해서 미국이 어떤 조치를 취하고 또 중국이 미국의 그 뜻에 따라 움직이지 않으면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이다. 그러고 나서 마지막 단계에 있어서는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선제 공격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을 우리 정부가 하지 않겠나 이렇게 한번 추측을 해봅니다. 예. 네, 그렇군요. 유영원 군사 전문 기자 모셨는데요. 오늘 오전에 북한이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물론 실패에 끝났습니다만 왜 그러한 미사일 도발을 이러한 이 시점에서 했을까요? 의도가 뭐라고 보세요? 이제 아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 집권 이후에 이제 전없이 강한 대북 군사적 압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 김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항모 전단도 이미 와 있거나 아니면 오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중국도 이제 트럼프의 그런 요청에 부응을 해서 북한에 대해서 이제 압박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북한이 김정은 입장에서는 여기에 그냥 손들 것이냐 아니면 뭔가 저항하겠다는 의지를 밝힐 것이냐, 이 두 중에 이제 후자를 지금 택했잖아요. 더 세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열병식을 통해서 이제 그런 채용하게 얘기를 했지만 그런 의지를 밝혔고, 그리고 물론 수위 조절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핵실험을 했다든지 아니면 ICBM을 발사했다든지 하면 이른바 레이드 라인을 넘는 게 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더 강한 이제 조치를 초래할 가능성이 많았는데 그거보다는 낮은 단계의 수위 조절한 도발을 한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이제 핵실험과 관련해서는 아주 큰 고비는 넘겼지만 앞으로 그렇다고 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고요. 또 이제 앞으로 이제 미국과 중국 그다음에 북한의 어떤 그 상호작용에 따라서 긴장 수위는 더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예. 아니 유 기자, 그런데요. 네. 그러니까 김일성 생일은 지났는데 네. 4월 25일인가요? 네. 군 창건일 85주년 기념일 있죠. 그날도 뭘 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일단은 이제 전례에 비춰보면 열병식은 이미 했기 때문에 예. 안 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이제 한다면 이제 6차 핵실험이나 아니면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가 가장 큰 이제 도발이 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좀 더 두고 봐야 된다.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아주 높다고 지금 상황에 단정하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 흘러갑니다. 이 제가 4월 조금 추가 설명드리면 그 전에 북한 같으면 당연히 할 겁니다. 당연히 했을 당연히 것이다. 핵실험을 하거나 당연히 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북한의 그 행태를 쭉 보면은 항상 그 강한 그 도전에 대해서는 또 더 강하게 이렇게 대응을 하는 것이 북한의 원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벼랑 끝까지 가서 결국은 그걸 이제 회담으로 그다음에 경제적인 지원으로 이렇게 판단하는 게 북한의 작전인데 이번에는 상대가 만만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가 이분이 그 뭐랄까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김정은도 굉장히 예측이 불가능한 사람인데 트럼프는 더 예측이 불가능한 사람입니다. 어느 방에 뜰지 모르기 때문에 김정은이가 뭐 6차 핵실험을 하거나 아니면 ICBM을 쐈을 경우는 정말로 선제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그 뭐랄까 완전히 기죽은 완전히 아무런 도발을 하지 못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레드라인을 넘지 않고 그냥 뭐 쐈다 그러면 스커드 ER이라든가 아니면 노동 미사일을 이런 걸 쏴가지고 미국을 완전히 자극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나가 살아있다 라는 그 정도만 보여주고 넘어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 중에 예측 불허로 따지면 북한의 김정은이나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나 비슷한 유형의 캐릭터라는 그런 말씀하셨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어떻게 나올지도 초미의 관심사거든요. 네, 사실은 이제 시리아 공습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북한을 때릴 수 있겠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은 어느 정도는 지금 먹혀들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자, 이 북한의 최령의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죠. 어제 열린 열병식에서 북한의 핵 능력을 과시를 했습니다. 발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전면 전쟁에는 전면 전쟁으로, 핵 전쟁에는 우리식의 핵 타격전으로 대응할 것입니다. 미군 기지들과 청와대를 포함한 악의 본거지들은 단 몇 번이면 초토화된다는 것을 숨기지 않는다. 아유, 교수님 뭐 대외적으로 표출하는 그 말의 수위는 뭐 하여튼 전혀 누그러졌다거나 이런 그런 게 아닌데 그러니까 저렇게 나오네요. 네. 현재 두 가지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 재래식 전면 전쟁도 할 수 있고 예. 핵무기를 쏴서 공격할 수도 있다. 예. 두 가지 얘기했는데 어저께 말이죠. 그 열병식 하는데 북한에 화학 부대가 나온 걸 주의 있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재래식 전면 전쟁 해가지고는 도대체 한국과 미국의 전력이 비교가 안 되거든요. 예. 그럼 그걸 뭘로 상쇄할 거냐 하는 부분인데 북한이 화학무기를 쓰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핵무장하기 전까지는 예. 화학전을 통해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을 적화 통일하겠다라는 얼마 전에 김정남 암살도 그렇죠. 그거잖아요. 예. 바로 예. VX 가스를 이제 죽였는데 그런 무기들을 가지고 전면전을 해볼 용기가 있다는 이제 얘기를 한 것이고 그런 근데 측면에 얼마 전에 네. 트럼프 대통령이 타격한 시리아가 그 화학 무기 때문에 타격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바로 그 화학무기가 너무나 잔인하고 예. 인류적인 그런 그 생명을 경시하는 그런 무기이기 때문에 바로 트럼프 정부가 근데 트럼프 그런 거 대통령- 하나하나가 다 북한을 향한 메시지 아닌가요? 맞습니다. 근데 예. 북한이 핵무장을 하기 전까지는 화학무기를 가지고 이제 우리를 이제 제압하려고 이게 했기 때문에 북한이 네. 이제 화학무기 굉장히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사실은 화학무기에 대응할 방법이 마땅치 예. 않아서 예. 북한이 화학무기를 쓰게 되면 우리가 그걸 미국 측에서 그거는 화학무기를 쓰게 되면 우리가 핵으로 공격하겠다라는 것을 명백히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소개해드린 대로 미국 펜스 미 부통령이 오산 기지에 도착을 한 영상이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에어포스 2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탄 비행기가 아니고 그 하나 아래 단계인 것 같습니다. 에어포스 2 저 비행기에 펜스 부통령이 타고 있는데 지금 오산 기지에 도착을 해서 이제 계류를 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아직 내리지는 않았습니다만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내려서 간단한 행사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자, 펜스 부통령은 미 행정부가 출범을 한 이후에 예. 우리나라에 온 가장 고위층 인사입니다. 지난 1월이었죠. 트럼프 그렇습니다. 행정부 출범 이후에 한국을 찾는 최고위급 미국 행정부의 인사고요. 예. 그리고 방한 기간 동안에 이제 주한 미군들, 장병들을 만나서 또 경려의 메시지를 전하게 될 예정이고 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또 정세균 국회의장 등 네. 여러 우리 주요 인사들도 면담할 그런 계획들이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사실 대통령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제 황교안 권한 대행과 미국의 펜스 부통령이 북핵, 이 한반도 위기와 관련된 논의를 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여기서는 이 트럼프 대통령의 기존의 이 한반도 북핵과 관련된 대응 방침이 그전하고 매우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논의를 할 것이고 강력한 대북 메시지를 남기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듭니다.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얘기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죠. 네, 유기재 소개를 지금 좀 펜스 부통령이 타고 온 전용기는 미 국방장관 등이 주로 이용하는 전용기 중에 하나입니다. 네. 우리나라도 몇 번 왔었고요. 예. 그리고 이번에 이제 펜스 부통령이 와서 이제 나눌 중요한 얘기 중에 하나는 아까 이제 김 교수님 잘 말씀해 주셨지만 네. 첨언하자면 이제 펜스 부통령이 오늘 처음으로 갖는 행사가 주한미군 사령관과의 만찬입니다. 그 만약에 그 북한에 대한 옵션 중에 이제 잘 진전이 안 될 경우 마지막 수단이 이제 군사적 옵션이 남아 있잖아요. 예. 그러면 군사적 옵션 중에 특히 선제 타격을 하게 될 경우 우리 정부의 입장 그리고 또 주한미군 사령관이 현재 사령관으로서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북한과의 전면전에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예. 군사적인 조치 그리고 20만 명에 달하는 한국 내 미국인들에 대한 소개 작전, 그러니까
일본 주일미군 기지로 옮기는다 이런 작전을 현지 사령관인 주한미군 사령관이 주도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펜스 부통령이 주한미군과 만난다고 하는 게 그냥 의례적인 어떤 격려의 그런 자리가 물론 이제 격려의 성격도 있지만 그런 식사를 하면서 현지에서 주한미군 사령관이 이제 그런 얘기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도 이제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또 하나 이제 군사적인 조치 중에 그 선제 타격의 경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지만 우리가 그거를 일부러 배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김정은이 그야말로 말 잘 듣는 착한 아이 같으면 우리가 몽둥이를 들어서 이렇게 뭐 때릴 듯한 그런 행동을 취할 이유는 없죠. 그렇지만 뭐 아시다시피 지금도 말을 잘 안 들으려고 이렇게 여러 가지 반항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발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매를 들 수 있다는 그런 의지는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준 교수님, 그 자막에 또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 펜스 부통령이 기내에서 비행기 안에서 이제 북한이 오늘 오전에 미사일 도발을 했다, 한 발을 쏘았다라는 그런 내용을 브리핑을 받았다고 하네요. 저런 것들이 이 부통령 귀에 들어갔으니까 이분이 더 이 우리 황교안 대행 그리고 또 미군 그 사령관 등과 얘기를 할 때도 조금 더 그 강한 어조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현재 김정은이 좀 그 레드라인에 거의 근접해 가는 이런 행동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레드라인에 근접을 해요. 그러니까 레드라인이라는 것은 핵실험하고 이제 ICBM인데 거기까지는 안 갔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미국을 자극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칼비순화가 올라옴에도 불구하고 그 미사일을 성공했으면 더 문제가 되겠지만은 실패했다 하더라도 일단은 미사일을 쐈지 않습니까? 쏜 것 자체가 미국을 자극하는 행동이고 더군다나 북한에서도 이 펜스 부통령이 오는 걸 압니다. 오늘 날 아침에 쏜 거는 그 펜스 부통령을 자극하기 위한 거거든요. 아무리 제가 항상 여쭤보는 게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는 게요. 그렇게 자극해서 이득될 게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북한에? 그 가장 중요한 것이 북한은 자기들의 군사력으로 미국을 압박을 해서 미국이 자기들하고 직접 대화를 하고 그래서 평화회담을 맺기를 원합니다. 평화 협정을 체결하기를 원하고 평화 협정을 체결하면 더 이상 주한미군이 필요가 없죠. 그럼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미국하고 국교 정상으로 해서 미국으로부터 그 국가로 인정받으면서 안보를 확실히 하고 그다음에 재정적인 지원을 받겠다. 그다음에 유엔 제재가 자동으로 해결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노리는 게 이제 북한인데 그 너무나 리스크가 큰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당분간은 막 그런 데 응할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서서 유 기자께서 이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이 방한을 계기로 선제 타격론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실행 방안까지도 어쩌면 논의를 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들이 선제 타격 굉장히 추상적인 말이거든요. 선제 타격을 한다면 어디를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이제 선제 타격은 전면전이 임박했을 경우에 이제 하는 거고요. 엄밀하게는 지금은 전쟁시는 아니잖아요. 전쟁이 임박한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이제 엄밀하게 예방 타격이라는 용어가 많습니다. 예방 타격. 근데 이제 선제 타격 말이 워낙 이제 계획이었기 때문에 그냥 그런 표현을 쓴 것인데 이제 공격의 범위에 따라서 미국에 필요한 전력과 그다음에 작전이 이제 달라지는데 만약에 북한의 핵 미사일 시설만 대상으로 한다면 지금 한반도 주변 그다음에 주일미군 기지 등에 전개돼 있는 전력 예를 들어 뭐 항무전단이라든지 전투기, 폭격기만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확전에 대비해서 그 이상 핵미사일 시설 이외에 웬만한 지휘시설이나 이런 것까지 때린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비는 아직은 부족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방적 선제 타격을 할 경우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항상 안보라는 게 최악의 경우에 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더구나 이거는 시리아와는 우리는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전면전을 대비한 상황에서 예방적 선제 타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그 시나리오 상으로는 이제 그런 논의가 될 수 있지만 실제 전력 배치나 이런 것들은 아직은 아니다. 그 단계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현재 선제 타격 때문에 혹시나 우리 한반도에 전쟁이 바로 벌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우려하는 국민들이 계시는데 현재 선제 타격 자체가 미국의 테이블에 올라 있습니다. 올라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마지막 부분에 있거든요. 그럼 그 전에 어떤 두 단계가 돼 있냐면 첫 번째 단계에는 중국의 팔을 비틀어 가지고 중국이 북한을 제재해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게 만드는 게 첫 번째 그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중국이 말을 제대로 안 듣는 겁니다. 그러면 중국을 제재합니다. 세컨더리 보이콧이나 아니면 지금은 봐줬지만은 환율 조작국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무역 적자 문제도 있는데 그 엄청난 관세를 붙여가지고 중국의 그 물건들이
미국에 수출이 못하도록 하는 그런 방법도 있기 때문에 일단 두 번째는 중국을 경제를 압박을 할 겁니다. 그래도 안 되면 마지막에 선제 타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는 아주 미국이 쓸 카드가 한 두 가지가 더 있기 때문에 당장은 선제 타격 한다는 것을 우려할 필요가 별로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 카드라는 말씀. 네, 마지막 카드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 미국 전용기를 타고 펜스 부통령이 아직 내리진 않았습니다만 이제 2박 3일간의 방한 일정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한반도 위기 상황이다라는 말 많이들 나오고 있는데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2인자라고 할 수 있죠. 펜스 부통령이 지금 한국의 땅을 밟는 그런 순간입니다. 네. 유영호 기자, 근데 많은 분들이 단순하게 좀 질문 드릴게요. 4월 달 지금 그 항모나 이 전략 무기들 한반도 주변에 있죠. 그 부분도 이 현재와 미래가 혼재돼서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 뭐냐면 칼 빈슨의 경우는 이제 이르면 15일이라고 보도를 많이 됐는데 실제는 아직도 못 왔습니다. 그러니까 최고 속력으로 올 경우 15일쯤 빠르면 올 수 있다는 그런 전망이었는데 지금 중간에 오다 훈련도 하고 최고 속력으로 안 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전망은 아마 빨라야 20일, 아니면 25일쯤 올 것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그렇고 니미츠오 얘기도 나오는데 니미츠오는 아예 지금 저쪽 그 미국 태평양 동해안 쪽에 있어요. 서부 해안 쪽에 있습니다. 우리 서태평양도 아니고 하와이 쪽도 못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이쪽으로 올지도 좀 변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 3개 항모전단의 경우도 사실은 3개가 될지 아니면 레이건으로 포함해서 2개 될지 이런 것도 좀 분석을 해봐야 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그 미국의 실제 전력 배치나 이런 것들이 좀 외신의 경우도 사실은 좀 과장돼서 보도한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냉철하게 좀 보아야 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제 펜스 부통령이 나오려고 하는 순간인 것 같습니다. 경호 인력과 또 미 행정부 관계자들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거는 이 4월 안에 북한이 레드라인이라는 6차 핵실험이나 ICBM을 발사를 했어요. 그럼 미국 트럼프 대통령 어떤 행동을 할 것이냐? 그건 아까 우리 김 교수님께서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 아까 이제 예방적 선제 타격은 그야말로 마지막이고요. 아무리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예측 불허 그다음에 기술 좀 무모한 면이 있다 하더라도 미국 대통령은 뭘 제일 먼저 신경을 씁니까? 자국민의 안전. 자국민 안전 아니겠어요? 그러면 저도 이번에 놀랐는데 한국 내 주한미군 28,500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 포함하면 미군 가족 포함 4, 5만이 돼요. 근데 그 외에도 민간인은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유사시에 이제 그 미군 민간인들을 대피시키는 거를 NEO라고 그러는 비전투원 소개 작전이라고 그러는데 그 작전 대상이 23만 명입니다. 근데 말이 그렇죠. 23만 명 일본으로 대피시키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주로 배가 아니고 비행기로 실어 날려야 되는데 수송기로 나르더라도 한 번에 100명, 200명밖에 못 싣고요. 여객기로 하더라도 500명 이상 실어 날리는 여객기 없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엄청난 시간이 걸린다는 거. 두 번째는 그래서 우리 몰래 미국이 선제 타격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도 있지만 그거는 불가능하다. 표시가 날 수밖에 없다. 만약에 실제로 그러한 일이 벌어진다고 한다면요. 그게 우리 국민들한테도 엄청난 패닉이 될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표시가 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한테도 알려지고 아마 상당한 이제 혼란과 이런 것들이 이제 초래되겠죠. 그러면 과연 지금 이제 대통령이 없는 부재 중인 상황이지만 권한대행이 있는 상황이지만 이번에 대선 주자들 대상으로 물어봤잖아요. 선제 타격 할 경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 반대하지 않았습니까? 현실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할 사람이 아마 지금 상황 정치 지도자는 좀 드물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요거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제 타격까지 가기 전에 몇 단계 쓸 수밖에 없는 카드가 있다. 그리고 그건 그야말로 마지막 카드인데 제가 볼 때 그게 4월 말 전에 실현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김 교수님, 그러면 북한도 우리 유 기자가 한 얘기를 모르지 않을 거 아닙니까? 소위 말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선제 타격을 할 수 있을 가능성은 낮다는 거는 알고 있을 거고 그러면 북한이 가장 걱정하는 거는 중국입니까? 중국이 원유를 끊는다거나 이런 거를 가장 걱정하는 겁니까? 네, 오히려 북한은 미국보다는 중국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남북 회담을 할 때 미국을 끌어들여서 3자 회담은 하고 싶어 해도 중국을 끌어들여서 4자 회담은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중국하고 약속하면은 그 안 지킬 수가 없는데 미국하고 약속은 적대국이라 그래가지고 그냥 그걸 무시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을 더 두려운 건 사실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선제 타격 문제인데 만약에
미국이 한국 정부에 상의를 안 하고 북한을 공격을 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북한이 우리나라를 공격을 합니다. 네. 이게 재래식 전략으로 공격할 수도 있지만 핵탄두로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미국이 북한을 공격해서 핵무기를 제기하는 것은 세계 평화를 위한 것이거든요. 큰 명분 자체가. 그런데 만약에 세계 평화가 가리고 대한민국 국민이 한 200~300만이 죽었다 칩시다. 그거는 아마 미국이 아마 두고 인류가 존재하는 한 계속해서 비난받을 일입니다. 그래서 쉽게 공격할 수가 없고 또 하나는 나토 국가라든가 아니면 중동 국가하고 미국이 이제 군사동맹을 맺고 있는데 동맹국에 대해서 통보도 하지 않고 협의도 하지 않고 만약에 일방적으로 공격을 해서 우리가 전쟁의 피해를 입었다 그러면 그 다른 나라들이 앞으로 미국하고 동맹관계도 하지도 않을 뿐더러 문제가 많이 생기는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쉽게 우리하고 협의를 안 하고 일방적으로 공격한다.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낮은 얘기입니다. 하나만 더 첨언하자면 아까 이제 미국 민간인 소개작전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을 대피시킬 때 주한미군기지나 모여서 이제 수송기나 민항기로 이제 이동을 하는데 그 전에 이제 차량이나 철도로 이동을 합니다. 근데 그 수단은 다 우리가 지원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상황인데 우리한테 사전에 협의를 하고 요청을 하지 않고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지금 펜스 부통령이 손을 흔들면서 나왔네요. 네, 부인 카렌 여사로 보이는 부인과 함께 지금 트랩에서 내리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안호영 주미대사, 임성남 외교부 1차관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크 네퍼 미국 대사 대리도 나왔다고 하고요. 네. 지금 2박 3일 동안의 방한 기간 동안 이 펜스 부통령 많은 일정이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먼저 미군 부대에서 장성들을 만나고 또 이 미군 상공회의소에서 연설도 계획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또 정세균 국회의장 등 대한민국 정부 주요 인사들과의 면담도 잇따라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근데 김 교수님, 펜스 부통령의 두 딸이 함께 왔다고 하네요. 근데 저게 동행을 하나 보죠? 딸 가족이다. 글쎄요, 미국은 저렇게 가능한 얘기고 저거에 대해서 어떤 미국 국민도 비난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나라가 저랬다 그러면 시끄러워서 우리하고는 좀 정서가 다르네요. 공모를 하는 와중에 가족을 대동을 한다는 거는 저희 좀 정서에는 안 맞거든요. 그리고 이제 가족들은 다른 우리가 이제 2박 3일이 길지 않은 일정인데 비공식적으로 우리 이제 문화 관련 탐방을 한다든지 뭐 이런 일정도 포함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일 중요한 게 펜스 부통령이 한반도 상황을 정확히 모를 겁니다. 그래서 주한미군 사령관하고 대화를 통해서 현재 안보 상황이 어떻고 북한의 핵무장력이 어떻고 하는 것을 정확히 파악하게 된다면 아마 트럼프 행정부가 앞으로 이 선제 타격이든지 핵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 부분에 있어서 많은 공부를 하고 가게 됐기 때문에 좀 더 합리적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 기자. 그리고 하나 짚어야 될 것이 우리 아시아 일정 중에 우리 아시아 국가로 첫 방문지가 우리나라라고 하는 점. 이 점은 또 시사하는 바가 있는 거죠. 보통 미국 정부의 수뇌부가 이제 아시아 지역 방문할 때 이제 한 주길 3국을 함께 도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나라는 보통 이제 마지막이거나 아니면 보통 두 번째인 경우가 많았는데 맨 처음 방문한 경우도 나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 매티스 국방장관의 경우도 이제 먼저 방문을 한 것이 이제 좀 주목을 받기도 했었죠. 그런 점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사실은 처음에 한반도 문제가 과연 얼마만큼 우선순위가 있을 것이냐 우려를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트럼프가 옛날 이제 선거 유세 때부터 보면 IS 등 중동 문제를 먼저 해결하겠다.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고요. 근데 요즘 미 국무부라든지 이런 쪽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대통령이 매일 챙긴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 북한 문제를 실제로. 그리고 매일 트위터도 날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뭐 다행스러운 측면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항상 이제 과유불급이라고 지나치게 과도한 관심을 갖게 되면 또 이제 역작용도 초래될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미국이 이제 이 한반도 상황을 그래서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이유 중에 큰 게 하나가
미국이 우리 한국의 그 대기업들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주식이 폭락하거나 휴지가 된다면 미국 경제도 엄청난 타격이기 때문에 그렇게 예. 쉽사리 주가를 떨어뜨리지 못할 겁니다. 네. 그만큼 가까운 나라라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자, 보면 이제 미군 헬기가 보이죠? 저 헬기를 타고 이제 서울로 이동을 한다고 합니다. 지금 첫 행사가 그렇습니다. 현충원 참배라고 예. 하네요. 내일 이제 황교안 권한대행과 펜스 부통령이 만나게 됩니다. 사실 이 두 사람의 만남 그리고 어떤 얘기를 나누고 이 어떤 정도의 내용이 또 공개가 될지 굉장히 매우 큰 관심을 받고 있는 그런 사안이다라는 거 말씀드리겠고 TV조선에서도 계속해서 이 두 사람의 만남 한 얘기들 보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잠시 뒤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